예. 자, 정청래 최고는 아마 당일 등으로 조금 늦게 올 가능성이 있어요. 기다려 주시고, 이거 정식 시작하기 전에 재밌는 거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분 나가신 지역구 득표율을 한번 볼게요. 지난 선거 득표율. 자, 부평을입니다. 부평을. 여기는 지금 홍영표 의원이 이제 민주당을 탈당했죠. 근데 홍영표는 아마 내가 알고 있기에 일단 새로운 미래는 입당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있어요. 지금 새로운 미래로 입당하면은 표가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지역에서 새로운 미래가 아닌 무소속 나온다고 하는 분도 있고 새로운 미래 가시는 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번 보세요. 홍영표가 득표율 56.12 그리고 당시 21대 때 강창규 미래통합당 36.11 그 20% 차이가 났잖아요. 네. 그럼 홍영표가 잘나서 당선됐을까요?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저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민주당 바친 경우예요. 그렇죠. 만약에 홍영표 의원이 무소속이나 새로운 미래로 출마를 해도 현재 윤석열 심판 분위기에서는 득표율 10% 넘기기 어렵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홍영표처럼 해서 탈락한 건데 홍영표가 나가면 홍영표를 안 찍는 그런 거죠. 안 찍죠. 네. 어쨌건 부평을은 기본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엄청 강한 곳이다. 네, 거기 감사합니다. 박선원 누리 후보가 나가신다. 네. 네. 광명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다음 내리실역은 광명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자, 당시에 양기대 후보는요, 4년 전에 1등을 했는데 득표율이 무려 64.09%입니다. 이거는 양기대 개인표가 있기는 해요. 네네. 그 시장 두 번이나 광명 하셨죠. 시장을 했기 때문에 네. 개인표가 있긴 하지만 그것도 양기대 개인표는 5% 미만이에요. 양기대 지금은 이제 승복을 하셨나요? 네, 하셨습니다. 승복하셨으니까 상관없겠지만 네. 만약 양기대가 나가도 네. 10% 미만 지지 얻을 가능성이 높고 이게 민주당 심판 선거가 되면 훨씬 저런 사람들이 나가면 득표율이 더 높겠죠. 근데 윤석열 심판 선거이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양기대든 누구든 지역이 어떤 토고라도 무소속으로 나가면 대부분 지지 득표율 10% 미만이다.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봤을 땐 그래서 그 당시에 민주당 양기대 후보 64.09 네. 김용태 미래통합당 후보 30.51 여기는 무려 24% 차이가 났던 그런 지역입니다. 아, 그러니까 박빙으로 이기는 지역도 있지만 지금 부평과 네. 그 광명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지지세가 원래 어마어마하게 강한데 네. 후보님들이 하기 나름으로는 저걸 넘어설 수도 있고 저게 못 미칠 수도 있고 그런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압도적 승리하겠습니다. 그럼요. 당연히 그래야지. 네. 네. 두 분은 또 이미 이 방송 전에 오래전에 몇 번씩 모신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 정말 편하고 좋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시작을 할게요. 정청래 네. 최고를 기다리다가 저기 하나 이야기해도 됩니까? 네, 함은경? 말씀하세요. 저 친구 저렇게 살면 안 됩니다. 뭐 한 게 있다고. 누가요? 함은경님. 함은경. 네, 젊었을 때 화면에 한때. 나가지도 않았거든요. 네. 아니, 사장님, 후보님 화면은 이쪽에 오른쪽에 나가고 여기 준비한 걸 가지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끼리 시작하다가 정치하고 오면은 또 할게요. 예. 예. 당원이 최고다. 당원이 오셨습니다. 최고위원이다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네. 정채원님이 네. 타이밍 또 오셔야 돼요. 네. 네. 또 지난주에는 또 뭐가 있어가지고 또 못 나오셨어요? 최고위. 최고위. 네. 지금 혹시 비공개 최고위입니까? 아닙니다. 끝났죠? 최고위 내일 있죠? 내일 없습니다. 내일 아예 없어요? 네. 최고위는 안 열기로 했어요? 원래 없어졌어요? 그 선대위만 열고 최고위는 네, 안 해요? 네, 네. 그럼 모든 걸 다 결제는 그러면 선대위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 최고위에서 하죠. 밤에 하죠. 밤에 그러니까 비공개로만. 네, 네. 난 또 내일 최고위 없다고요, 근데? 네, 없어요. 뭔 시그널인지 알겠다. 좋은 시그널이구만. 잘 가고 있다. 좋은 시그널이에요. 진짜로 급한 일 있으면
최고위를 비공개로 합니다. 그렇겠죠. 좋은 시그널이에요. 네. 진짜 머리 좋은 분들은 댓글창에서 뭔 뜻인지 알았을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김영국님, 전영민님, 분노의 똥침님까지 감사드려요. 제발 정봉주 후보 살려주세요. 제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당원이 최고다. 당원이 최고위원이다. 78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제 앞에 낯익은 분들 3분 나와 계십니다. 정청래 서울 마포울 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지각인 정청래입니다. 괜찮아요. 지각인은 삶. 정청래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네. 바쁘니까 선거철에는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9시 전에 왔어요. 괜찮아요. 졸립습니다. 방송 일찍 할 뿐입니다. 졸려요.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6시 반? 6시 하루 반? 일정이 6시 반에 일어나서 7시 반까지 출근 인사 하러 나가서 8시 반까지 하고 아이고. 밥 먹고 SNS 요즘 제가 쇼츠의 대마왕으로 지금 쇼츠 쇼츠라고 해봐.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거. 아니 다른 거 있습니다. 예. 사골뼈도 1번이네. 그것도 있고요. 오늘 대나무도 1번이네. 네. 소화전까지 1번이네. 네. 철길도 1번이더라고. 네. 쇼츠 이거 생산해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전화할 때 전화하고 점심을 먹고 오수를 30분 하고 2시 반에 나가서 2시간 반 내외 무작정 걷고 6시에 출근 인사 퇴근 인사하고 7시 한 좀 넘어서까지 아이고. 그리고 밥 먹고 그리고는 저는 최고의 회의를 가고 여기 또 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여의도가 가까워서. 그렇습니다. 마포는 강 건너면 끼고. 그렇습니다. 저기 우리 스텝 베개 하나 갖다 드려. 주무셔도 돼요. 방송 중에 주무시고 일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정청래 최고 아직도 후원금 안 찼다는 소식이. 그래서 포기했어요. 네. 이제 후원금 올려드리세요. 그래서. 협조 요청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그러면 해요. 이게 약간 청개구리 같아가지고 지금 후원할 곳이 지역구만 254개라.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요. 올려주세요. 왜냐하면 정청래 안 찼다 그러면 내 자존심 하락하지 않아. 올려주세요, 여러분. 정청래 후원에. 그리고요 이런 게 있어. 지금 김남희 후보는 아직도 후원의 계좌가 안 아직도 나왔어요.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리는 김에 만들려고 그랬는데. 김남희 후보를 빼고 박선원 후보만 올리는 걸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네. 자, 여러분 정청래 TV도 이제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남희 TV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제가 여기 이미 링크가 걸려 있어요. 야, 쇼츠만 올렸더니 선거운동 시작하고 나서 6천 명 정도 늘었던 거예요. 26만 2천 명. 네. 할만하죠. 네. 26만 네. 자, 그리고 나머지 분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준비한 컨텐츠로 갈게요. 박선원. 선원입니까? 예, 선장 아직 선장 못 됐습니다. 선장 영원히 안 될 겁니다. 전 국정원 1차장, 민주당 인재영입 4호, 영입 동영상도 잠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전략비서관을 거쳐 국회의장 경제외교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위기에 강한 경제외교안보 전문가 박선원입니다. 아버님께서는 6.25 참전용사로 훈장까지 받으셨는데 늘 저는 그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모범생이었지만 저 인생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등학교 2학년 때 벌어진 광주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군부 독재에 취하해서 치열한 대학생 시절을 보냈고 국제정세 분석에 파고들면서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을 거쳐 영국 유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참여정부에 몸을 담게 되었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육자회담 대표로서 9.19 공동성명, 2.13 합의, 13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6.15 5주년을 앞두고 김정일 위원장의 회담 복귀와 핵 포기 발언을 이끌어냈는데요. 그때 제가 꾀주머니다, 제갈량이다 하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인천광역시 국제협력투자유치 특별보좌관 시절에 유엔의 신생산하기관인 녹색기후기금 GCF를 인천 송도에 유치하였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인천과 서해에 안보 효과를 가져오고 에너지 환경 분야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었습니다. 저는 참여정부 때 국가안전보장위에서 박성환 박사와 함께 일을 했는데요. 우리는 그를 책략가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당시 박 박사가 미국, 중국을 오가면서 우리 국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그들을 설득하는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와 한반도 평화경제 시대 개척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해야 됩니다. 저는 박선원 박사가 이 일의 최적의 적임자라고 생각돼서 민주당 인재로 적극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혹자는 지금이 임진왜란과 같다고 합니다. 무능한데 성격도 모질었던 당시 왕이 선조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거북선이라 생각하고 국민들이 수많은 이순신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평화 번영을 위해 안보 분야 최일선에서 싸울 것이며 경제를 살리는 데도 힘을 더할 것입니다. 우리 박선원 후보가 이종석 장관이 추천하신 분이네. 대부분 다 국민 후보잖아요. 국민 추천 후보잖아요. 네. 야. 그리고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분이에요. 이 정도 스펙이야 우리는. 자, 그래서 인정입 사업으로 들어오죠. 우리는 스펙트럼이 넓어. 그렇지. 자, 이 박선원 후보의 쓰임새는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고요. 네. 박선원 후보 말고 김남규 동영상도 같이 보고 있는데 한번 묶어서 다시 이야기할게요. 네. 네. 왜냐면 이거 공식적으로 보여드린 적이 없어가지고. 깜짝 스타. 네. 자, 김남희 들어주세요. 김남희. 안녕하세요. 부조리에 맞서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두 아이의 엄마이자 워킹맘이 대변인, 인권복지법 전문가 김남희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이남 이녀의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외할머니 집에서 몇 년 동안 살았는데 달동네가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친구들 중 가정이 해체되고 방황하는 아이들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인공과 사회 환경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하게 되었고 빈부격차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존엄한 삶을 누리는 것이 제 인생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사법부의 부조리와 문제점에 대한 책을 집필하여 기득권의 편인 법조계를 비판하기도 했고 복지예산 삭감을 저지하기도 했습니다. 장애인 학대에 관하여 지자체의 배상 책임을 최초로 인정받아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동안 보건복지법, 인권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냈고 사람들과 협의하고 소통하며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문제를 해결해왔습니다. 저의 능력을 살려 한국 사회가 당면한 여러 위기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기후위기와 저출산 고령화 현상 등 사회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역할은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과 부유층을 위한 무리한 감세로 기득권의 편을 들며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고 있고 국민들은 자신의 문제를 정치의 공간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김남희 변호사는 노인, 아동,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에 헌신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이끈 교육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정치를 우리 삶과 다시 연결시킬 김남희 변호사를 인재로 추천합니다. 저는 보건복지 전문가이자 현장활동가로 존엄한 노후를 위한 돌봄과 의료 시스템의 개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보육과 교육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나의 문제, 우리 이웃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 김은경 혁신이 전 대변인.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낯익은 사람. 네. 그런데- 채널에 몇 번 왔습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 인재영입이 된 바로 그런 케이스라 새 인물은 아니야. 아니 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새 인물이 돼요? 박선원 차장님 정도는 돼야 새 인물이지. 네. 아유, 저도 새롭죠. 이미 고인물. 무슨 말씀을. 네. 낭중지추 주머니 그러니까. 속에 송곳이 있으면은 드러나서 보인다. 바로 그런 분 아닐까요? 사실 이 방송이 당원이 최고다. 당원이 최고위원이다 이거잖아요. 네. 그거는 정청래 최고나 이재명 대표 등이 경선을 당대표나 최고위원 나갔을 때 네. 주장했던 모토이기도 하고 예. 네. 그 모토에 대한 효능감을 최근에 맛보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 과정이라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이게 네. 새롭게 영입되신 분들은 네. 우리가 밑밥 깔아놓은 정청래 최고랑 둘이 밑밥 깔아놓은 거에 대한 엄청 덕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 그럼요, 네. 그럼요. 제가 박찬대 최고가 8년 전 제가 컷오프 됐을 때 백의종군 선언하는 동영상을 이번에 봤대요. 그때는 못 봤고 거기에도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그때 제가 했고 그 전부터 제가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을 얘기했는데 네. 요즘 당원 혁명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정말 무섭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의 이슈를 묶어가지고 한 번씩 물어볼게요. 일단 정청래 최고는 여론조사가 잘 나와. 지금 이거 하나 보여줘봐요. 갤럽 정청래 49, 함원경 33. 나머지 두 분 부럽죠. 아니 저 친구는 인생이 공허한 사람이에요. 아, 함원경 씨를 알죠. 네, 측은해. 한 말해봐요. 왜 저렇게 살아야 되는지. 운경아 그러지 마. 너가 나하고 연세대 네가 우리 학교 연세대 와서 미문안 점거해서 광주 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과 독재 정권에게 일격을 가하자 그래놓고 이제 와서 무슨 뭐 운동권이 어떻고 저렇고 네 인생을 돌아봐. 네가 뭐 했니 지난 30년 동안. 횟집이요. 너 24살에 나하고 투쟁 안 했으면 너 인생은 진짜 완전 제로야. 난 너 사랑해. 그러지 마. 그냥 내려가. 군산으로. 제 말이 맞는지 뭔 짓이야.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출마 많이 했잖아요, 저 양반이.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민주당 공천을 못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신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경선 지고 다 경선에서 졌어. 시스템에서 그리고 걸러진 무소속 친구야. 나가고. 아, 그렇군요.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그러고 마포를 집 너무 짓는다고 쉽게 뭐 생각한 하고. 거 아닌가. 아니, 경아 근데 집에 가. 화면을 왜 저걸 내보내요? 왜요? 조선일보 걸 좀 내보내 주세요. 조선일보 건 뭐예요? 조선일보에서도 여론조사 했잖아요. 아, 그건 못 봤는데 그건 얼마나 나왔대요? 그건 44대 28. 아. 다 이런 식이라 그냥 인터넷에 있는 거 잠깐 네. 주웠어요. KBS는 네. 민주당이 마포에서 정당 지지율이 지는 걸로 나오면서 저 여론조사를 KBS 저거 냈더라고요. 정청래 41, 함원경 30인데 여기 보면 아니 일단 전화 면접은 약간 안 보셔도 상관없지만 참고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KBS가 아까 보여드렸던 빨간색, 파란색 있던 바로 그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 여론조사 요건데 요거는 보면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 또 각종 언론사 여론조사 나오거든요. 예. 네. 접선지는 다 민주당이 이기는 걸로. 네. 자만만 안 하시면 돼요. 음. 그러니까 윤석열 심판 여론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응. 예. 자, 그 정청래 최고는 뭐 시크하게 뭐 여기는 내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저 지역은 누가 나가도 못 이긴다. 윤석열, 한동훈이 사실은 저기 나가려고 한번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여론조사 안될것 해보고 안 나온 같으니까. 거죠. 네, 예, 안 네. 나온 거죠. 자, 그리고 우리 박선원 차장님, 예. 민주영이 안녕하십니까. 4호 예. 지금 부평을 나가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저 깜짝 놀란 게 이번 총선 국정원 선거 개입 감시 본부장을 맡으셨어요. 예. 지금 국정원이 아무리 저희가 제도적으로 국정원법을 개혁을 해서 정치 관여는 중형에 처한다고 해놓아도 과거의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꼭 정치적으로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중압감, 특히 그 보수 정권 밑에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실한테 잘 보여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북한 정보를 담당하는 2차 장실이 있어요. 그 2차 장실에서 작년에 쓰다 남은 돈, 소위 불용액이 있단 말입니다. 불용액이 있으면 이 돈은 국고에 반납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대북 심리전에 써야 될 돈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돈을 대북 심리전에 쓰지 않고 국내 안보교육, 이념교육에 쓰겠다고 합니다. 그런 곧 네. 국내 정치에 개입하겠다. 옛날에 그 이명박 정부 때 국발협의라고 하는 것을 국정원에서 만들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1년에 140만에서 210만까지 안보교육 시키면서 진보 진영은 다 종북이다, 빨갱이다 이렇게 하고 다닌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그러한 어떤 본능적인 정치 개입, 어떤 흐름,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시하고 막지 않으면 갈수록 더 깊숙이 또 강력하게 국정원은 정치 개입에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저번에 당대표 테러 그렇습니다. 대책위원회도 네. 지금 그때 국정원이 관련이 있어가지고 예. 네. 사실은 국정원이 밖으로 안 드러나서 그렇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가덕도라고 하는 현장이 아주 넓게 보면은 테러 피살을 막아야 된다는 그런 시설일 수도 있지만 또 아주 넓게 보면 공항 시설이라고 해서 김해공항 출장소에 나가 있는 요원들이
가덕도에 이미 이 대표가 도착하기 전부터 있었다는 제보가 제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가 피습 당하고 나서 암살 테러를 당하고 나신 뒤에 부산 의대 병원에서 헬기가 도착하는 헬기 착륙장은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어떤 사람이 이 대표 상태를 계속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 뭐 하느냐 했더니 정보관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 하는 짓이냐 다시 물었더니 이 대표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경각에 달렸다고 했으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쿠데타 준비라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성난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시위를 할까봐 계엄령이라도 선포하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자기들은 사건을 축소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우리 대표를 마치 자작극이나 버리신 분으로 호도해 갔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정치 관여고 개입이에요. 예. 그래서 이 국정원의 해외 담당 파트에 지금 테러국이 소속되어 있는데 테러국은 국내 국외 같이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국내에서 활동력이 넓어질 때 그것이 자칫 정치 사찰로 오해될 수 있고 그런 행위가 테러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가 있어요. 테러 방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래서 늘 자신들의 업무에 대해서 주의해야지 결국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다치는 것은 부하 직원들이에요. 현장에 나간 직원들만 그렇죠. 다칩니다. 단 한 번도 국정원이 정치 사건에 휘말렸을 때 윗사람들이 책임져서 밑에 사람 보호한 적이 없어요. 그것을 국정원 직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하겠다고 해요. 아까 말씀드린 그 북한 심리전단에서 써야 될 돈 불용액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 심리전 대신에 안보교육을 시키려고 했더니 북한 담당 부서장이 못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부서장 밑에 있는 직원들을 통해서 차장이 우회적으로 다시 한번 압력을 가해서 그러한 그 안보교육을 실시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제보가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사람 말 안 들으면 직접 제끼고 더 밑으로 내려가는데 더 밑으로 내려가서 이 일을 지시를 받고 하게 되면 그것은 이 직원이 처벌을 받게 되고 윗사람을 이 사람들이 잘 풀질 않아요. 그래서 이 직권남용으로 윗사람이 처벌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모순 속에서 정치 관여는 곧 현장에서 뛰는 우리 실무 직원들이 피해와 고통으로 올 수 있다. 야, 국정원을 잘하는 사람이 국정원한테 야 니들 헛짓거리 하지 마 딱 하면 쫄리죠. 네. 김남희가 하면 못 쫄죠. 그렇잖아요. 아닙니다. 나는 국정원에서 근무를 해서 네. 1차장까지 한 사람이에요. 네, 네. 국정원장 바로 밑에 1차장이잖아요. 저는 학습 능력이 매우 빠릅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저한테 그래서 국정원 1차장 했으니까 검찰 네. 계획도 해라. 검찰도 좀 박살내라. 네. 이런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지역에서. 국정원 포비아가 있어요. 네.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경쟁하는 관계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네. 그거 문재인 정부 때 국내 정치 개입 공식적으로 네. 하지 말라고 선언한 건 내가 보기 가장 큰 패착이에요.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순간 네. 검찰 윤석열 같은 사람들 바로 하게 만들어 준 거죠. 네. 긴급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KBS 네. 민주당 마포을 지지율이 28%, 국민의힘이 31%. 네. 이런 여론조사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아. 그런데도 지지율은 네. 제가 또 9%로 이기는 걸로. 네. 그래서 나는 KBS 이 여론조사를 보면서 야 민주당 지지율이 민주당 마포을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3%가 더 높은 걸로 이렇게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전화 면접은 스킵하세요. 전화 면접은 뭐 아무 의미 없는 지금 선거철에는 네. 네. 선거 없는 시절에 15%를 하신다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 KBS 여론조사가. 마포울이 국민의힘한테 질 리가 없어요. 그렇죠. 아주 쉽게 한 근데 줄로 3% 설명을 지는 해주니까. 걸로 나왔으면 저도 지는 걸로 나와야 되잖아. 말이 안 되지. 근데 9% 이긴 걸로 나왔잖아.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민주당이 공천 갈등이 어떻다 잡음이 어떻다 그러는데 그게 멈춘 시점이 언제인지 아세요? 이재명 대표 저를 비롯한 여론조사를 실제로 한 거야. 네. 그래서 벌어진 거를 발표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 근데 그게 오히려 이재명 대표도 이기고 저도 이기는 걸 나오니까 그게 아니구나. 한풀 네. 꺾이게 된. 네. 맞죠, 그 계기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일부러 전화 면접하는 거거든요. 여론조사를 총선 여론이랑 상관없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국민들도 되게 똑똑하니까 네. 이제 그런 것에 안 속는
계시는 것 근데 같아요. 새날 보시는 분들만 똑똑하고 아니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네. 국민들의 수준이 정말 높기 네. 때문에 네, 그런 뉴스원도 것들은, 하고 네. 조선일보도 하고 KBS 됐거든요. 마포 을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다 이기는 네. 다 이기는 네. 걸로 나오니까 네. 할 말이 없어진 거지. 맞죠. 전국 1000명이 무슨 총선 여론이에요. 자, 그리고 맞습니다. 그래서 부평을은 지금 박선원 후보, 이현웅 후보가 국민의힘이고 아마 홍영표 후보는 출마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전양반도 여론조사 보고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역에 다니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1번이야. 그다음에 나는 민주당이야. 그다음에 나는 파란당이야. 이 세 가지로 이제 대답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잘 쌀 거지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매우 두터운 어떤 도도하게 흐르는 거룩한 분노, 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는 거스를 수 없는 어떤 거룩한 분노가 잔잔히 흐르고 있다. 깊숙이 거룩한 무력하게 분노는 종교보다 깊다고 변형로 선생이 이미 시에서 그래서 제가 거룩한 분노를 쓰는 겁니다. 이미 우리 얘기했잖아요. 강낭콩보다 더 붉은 그 거룩한 분노. 네. 지금 당원들의 거룩한 분노가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단적 이내로 서른 후보의 지지율이 최근에 발표된 거 있어요. 저기 저 그렇죠. 부천에서 네. 10%가 안 나옵니다. 서른이 나와도 민주당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 네. 덕에 당원들 덕에 네. 네.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던 분들이 너무 오래 하신 거예요. 김남희 우리 후보도 네. 광명에 간 지 얼마 만에 이긴 거예요? 저는 3월 1일 날 광명에 들어가서 그리고 실제로 선거 운동은 딱 나흘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왜 이겼느냐? 네. 당원과 지지자들이 벼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인 네. 제대로 떨어뜨려야지. 네, 제대로 싸우는 그리고 후보. 네. 김남이라서 뽑아준 게 아니에요. 그럼요. 네, 저도 박남이가 잘 알고 갔어도 그런 있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거야. 이남이가 갔어도 그런 네, 결과가 네, 나왔을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분들 다 정청래 스쿨 스튜던트 학생들이거든요. 네, 제가 진짜 제가 계속 열심히 강조한 게 들었습니다. 뭐냐면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네. 내가 잘나서 국회의원이 됐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럼요. 당 간판 들고 네. 나갔으니까 이겼다. 에베레스트가 높은 이유가 뭡니까? 저 어떻게 히말라야가 얘기했는데? 높기 때문이죠. 히말라야 산맥 위에 얹혀 있기 때문에 네. 에베레스트가 높은 그렇습니다. 거다. 네. 히말라야 산맥이 없어진다. 그럼 에베레스트가 어떻게 8,848m가 되냐? 당은 히말라야 산맥 같은 네. 그런 거다. 거죠. 맞습니다. 근데 새날 TV하고 다스베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거기 나오지 않느냐 물어보고 그다음에 영입인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신뢰. 네. 당에서 이 사람을 영입인재라고 하니까 데려왔다라고 네. 하는 신뢰가 매우 강했다. 그러니까 두 분이 거죠. 경선을 했잖아요. 네. 왜 이긴지 아세요? 영입 인재 이것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그런 거예요. 사실은. 네. 네, 근데 맞습니다. 그거를 최고위에서 네. 영입 인재 한에서는 영입 인재라는 렛데르를 쓰기로 하자. 라벨. 네. 라벨. 네. 아. 네. 렛데르가 아닙니까? 빠떼로. 옛날 사람. 일제 강점기 때 사람. 네, 그렇구나. 네. 근데 처음에는 사실 영입 인재를 경선에 보내신다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당이 너 버린 거 아니냐, 너 가서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내가 그때 답을 이야기를 네. 뭐라고 그랬냐면요. 떨어질 곳에 보내지 않는다.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속으로 음. 믿고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이 보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 1호 박지희 박지혜. 변호사나 네, 네. 김남희 변호사가 똑같은 질문을 해서 당은 떨어질 곳에 보내지 않는다. 아니 네. 사실 3.1절 행사 때 대표님께 약간 항의성으로 물어봤어요. 어. 대표님 저한테 9일 주시고 살아 돌아와라 하시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전투에 뛰어 들어가지고 철도망에 긁히기도 하고 물도 건너고 그래야지 싸워서 이기는 거지. 네. 그것도 안 하려고 하십니까? 싸워 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두 분이 같은 날 경선 결승 진출한 거잖아요. 같은 날. 하루 저는 일요일 날. 저도 일요일에 예, 갔습니다. 네, 같이 갔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네. 네. 그러니까 물론 저 신용환 후보처럼 떨어진 분도 계시긴 합니다만 거기는 이제 특수한 케이스이고요. 그렇죠. 네, 네. 대부분 다 네, 되셨어요. 대부분 다 되시는 네. 어떤 이유는 당은 일단 떨어질 곳에 생존율이 보내지 굉장히 높습니다. 네. 네. 지금 신용환 후보 빼고 떨어진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없죠. 네. 거기는 특수한 케이스예요. 진짜 특수한 케이스. 왜냐하면 지역에서 그분이 원래 이력이
국민의힘 쪽이었기 네, 때문에 네, 아마 네. 민주당 지지층이 다 붙지 네. 않은 느낌이 분명히 네. 있었고요. 시간이 없어서 못 네. 알아봤을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김남희 후보는 지금 그런 게 있잖아요. 양기대 전 시장 네. 현 의원의 워낙 그 아우라가 너무 큰 지역이라 그렇죠. 그분 20년 동안 하셨어요. 사실 나도 될 네.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네, 네. 혹시 하는 지역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걸 뚫고 나오더라고요. 야, 제가 사실 네, 상당히 그 잠깐만 우리 저 이겼습니다. 영화 시상식 할 때 수상소감 하잖아요. 네. 그러면 누구 이름을 불러야 되는지 알죠? 가족 빼고. 네, 네. 여기 도움 주신 분들 이야기 네. 좀 한번 해봐요. 소상소감. 아니요, 근데 사실 이게 뭐 제가 뭔가 잘 했다기보다는 정말 양기대 의원님도 지역에서 많은 헌신을 하신 분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당원들이 새로운 정치에 대한 그런 엄청난 열망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민주당이 민주당답게 잘 싸우고 또 이재명 당대표님과 함께 손을 잡고 나가는 모습을 꼭 보고 싶다. 그런데 양기대 의원님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번 이 경선은 결국 당대표님의 그 힘이 되어드릴 수 있는 그리고 당이 당답게 잘 싸우고 윤석열 정부를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그 당원들의 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저번에 한번 인터뷰 했을 때도 그 이야기 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서울대 법대 나왔어. 한동훈 후배야. 네. 그래서 대형 노펌에 들어갔어요. 네. 나 돈이 뭐라고 때려치고 나와서 참여연대 들어가서 네. 일반 시민들하고 같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 진정성은 나중에 의정 활동할 때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네. 제가 해왔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정말 지금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그 같아요. 대충 공부했는데 네. 사법시험 여자 수석하는 그런 정도 케이스예요. 아니 근데 몇 학번이에요? 저 96학번입니다. 96학번. 네. 그때 사람이 태어났어요? 96학번. 96학번. 아니 저 적은 나이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아니 정치 제대로 시작하는 게 딱 그때가 네, 네. 좋아요. 네, 딱 네. 96학번. 47인데 40대 프로. 네, 제가 제대로. 지금 딱 하니까 약간 젊은 정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생각해보면 내일 모레면 저도 50인데 아니 옛날 조선시대 같으면 대왕 대비만 나이긴 하죠. 네네 적은 나이는 아니죠. 아, 근데, 그럼요. 오바마 네. 클린턴 한참 대통령 할 때 나이예요. 네, 네. 토니 블레어도 근데 마찬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정치인이라고 제가 해주셔서 학원할 때 첫 갚습니다. 제자가 49살입니다. 네. 첫 제자가. 22대 국회에는 80대도 들어오시잖아요. 괜찮아요. 아, 40대는 뭐 그 얘기지만. 네. 박지원 원장님이 저기 지원하러 토요일 날 오십니다. 80대이시지만 네네. 이미 그때 경제 원장님 하실 때 차장이셨던 그렇죠. 거예요? 네. 원장 하실 때 제가 국정원 기조실장 차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박지원이 박선원을 지원하러 온다. 네. 그게 이제 토요일. 이름도 형제 아니세요, 그럼? 아니 그래서 어. 박지원 국정원장, 네. 박선원 국정원 차장, 네. 고향도 비슷해 형제냐. 아, 네. 썰이 돌았구나. 네, 그런 소리 돌았어요. 저 사람 둘이 닮지는 특수한 게다. 않으셨는데. 재밌다 이거.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박지원이 박선원 지원한다. 박지원 원장님 입장에서 보면 다 애들이지 뭐. 정청래 체육과지. 네. 아니에요. 본인은 7, 8, 56, 55세시라고 믿고 계십니다. 왜 7, 8이에요, 갑자기? 70% 깎아야 된다. 깎아야 된다. 아, 요새 건강해지셨기 때문에. 그게 공식이 하나 있긴 합니다. 13살 깎으면 된대요. 네. 실제 육체적 나이가. 그러면 정청래 그렇죠. 최고도 40대예요. 저요? 그렇지. 네, 40대. 네. 저 이렇게 다니면은요, 제 나이 다 안 봅니다. 원래 그런 거죠. 네. 너무 건강한 게. 아니 뭐 총각이라고 하는 할머님들도 있어요. 총각처럼 팽팽하다고. 의원님 네. 네. 더 나가면 각별히 말 조심해야 되는 시기예요. 네. 더 이상 나가시면 안 돼. 네. 아니, 나중에 보수 애들이 네. 최근에 어떤 짓을 했냐면 이재명 대표가 상추 쌈하는 걸 네. 화면을 거꾸로 돌려가지고 뱉는 장면을 그것도 여기다가 정말 그거를 네. AFP인가 어디서 저렇게 한국에 가짜 뉴스가 돈다는 것처럼 네. 정청래 씨가 총각 이야기 하잖아요. 네. 이것만 딱 따가지고 총각 행세했다고 해. 푸나님, 저도 딱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도와준 분에 대한 감사 네. 인사 있었는데요. 네. 이 당이 잠깐만요, 후보님.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왜 귀에다가 입 앞에 좀 밀어주세요. 너무 앞으로 나오셨어. 네. 이렇게요. 네. 홍영표 의원님이 4선
얼마나 막강한 줄 아십니까? 부평을 해서. 그래서 9명의 시의원, 구의원 중에 네. 5명을 데리고 나가셨어요. 음. 아니 시의원, 구의원도 임명직이 아니에요. 선출직인데 5명을 네. 데리고 나갔어요. 네. 그래서 비례대표 하나 남고 빼면은 3명이 남았어요. 그게 박정혁 시의원, 손대중 구의원, 허정미 구의원, 그리고 이 홍영표 체제 하에서 지역위원장 대행을 하는 김병기 전 시의원, 이 네 분이 남아서 어떤 그 회의와 압박이 들어와도 민주당을 지킨다. 우리가 민주당을 지키는데 나간 사람이 잘못이 아니냐. 그래서 강력하게 민주당을 나간 사람이 잘못이고 민주당이 나간 사람이 윤석열의 정권을 연장시켜 줄 것이고 모든 민생개혁의 장애물이 될 것이다. 동지들입니다. 아. 정치학원님 궁금한 게 네. 그렇게 나갔던 사람들 받아주잖아요. 대사면이라고 이제 윤석열과 싸우겠다고. 그러면 당원들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맞득지 않거든요. 대선 때 그런 일이 있었죠. 저는 그것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저 그렇죠. 지금 저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 입당하실 때도 정청래 탈당한 적이 없으므로 그런 분들이 들어오는 걸 좀 맞득지 않게 생각했던. 맞득지 않게 아니라 강력 반대했죠. 아니 그걸 내가 보여주려고 지금 말을 아니, 보호할 필요 없습니다. 네. 사실은 사실이니까. 그래서 네. 박지원 원장이 되게 서운했다는 그런 비하인드가 있긴 근데 합니다. 저는 이런 성격이에요. 다 지난 것은 지난 거고 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박지원 후보의 선전을 기대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청래 최고는 그게 대상이 부인이라도 불만이 있는 건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지금 고추 사왔나요? 된장 지금 사다 놨더라고. 근데 이제 박지원 원장님 제 상관이셨으니까 감히 변호를 한다면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1년 반 동안 박지원 원장님보다 더 윤석열에 대해서 잘 싸운 사람, 김건희에 대해서 잘 싸운 사람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몇 명 되죠? 몇 명 됩니다. 정청래 최고위원님, 또 우리 이재명 대표님, 이재명 대표님, 네. 또 한두 명 빼면 네. 적어도 우리 박지원 원장님이 네. 넘버 5, 5손가락에 듭니다. 어차피 이제 올라오셨고 네. 그 저쪽에 제가 새날 텔레그램 정보방에 나이 계산해 놓은 게 하나 있는데 네. 정동영 의원이나 이런 분들 나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여러 명 있어요. 맞아요. 근데 왜 국민의힘. 민주당만 올드 보이라 그래? 정동영 후보는 새날이 살린 것 같아. 그때 이재명 대표 아이고, 출판 기념회 가가지고 했던 아, 네. 예지력 있는 음. 그것이 한 30만 넘었던데. 그것이 30만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그 후로 여론조사가 네. 올라가기 시작한 건 맞다고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고 약간 네. 그게 필요 없고 내가 자 그래서 지금 광명을의 김남희 네. 후보는 네. 국민의힘의 전동석 전 경기도 의원이라는 것도요. 네, 맞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셨어요? 네, 이분은 네, 제가 몇 번 뵀어요. 네, 그래요? 몇 번 네. 뵀고요.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근데 저는 이제 우선 광명을에서 느낀 게 광명을은 정말 민주당을 사랑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 그런 지역이다. 그래서 그 후보와 상관없이 그 국민의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광명을 후보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하면 그 상대방 후보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가 안 나오고 오히려 이제 민주당답게 잘 해라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전두석 도의원을 한번 하셨고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 좀 지내오신 분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 총선의 성격은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이 이번 총선의 성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분인 것과 상관없이 광명을은 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할 것이다. 이겨야 돼요. 네네 압도적인 승리 승리는 당연한 것이고 저는 압도적인 승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저 뭐요? 뭘 보여주고 뭘 싶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들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새날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다. 이게 30만 원 좀 안 됐고 28만이에요. 네. 그거 좋아요. 10년 전 이재명 성남시장 출판 기념회에서 다 보셨네, 볼 사람들. 아니 이것도 그냥 새날의 파워를 느끼는 거야. 네. 28만에 이재명은
개천에서 난 욕 맞지요? 예. 그런데 개천에서 난 용은 꽤 있습니다, 한국에. 근데 저만 용되고 용되고 나서는 개천을 모른 척하는 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용에 비하면 12살의 성남에 와서 이 개천 바닥에서 용이 된 이재명은 그 개천을 바다로 만들어서 누구나 다 용이 안 돼도 행복한 세상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진정한 지도자가 이재명이기 때문에 이게 10년 전 영상이야. 근데 그 뒤에 그거 나왔거든. 28만회네 이게. 아. 30 이거 오늘 해서 이제 30만 넘을 것 같은데 그 네. 정동영 후보는 이것이 반전의 계기였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랬어요. 예. 옛날 김성주 후보 쪽에서 엄청 항의를. 네네. 근데 이거 어떻게 찾았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두 모임을 같이 했었던 과거가 있어요. 서로는 몰랐지만 그때는 네. 노사모 정통들을 노사모는 그렇지. 노무현 대통령 네. 팬클럽이고 네. 정통들은 정동영 대선 후보 팬클럽이잖아요. 네. 그때 정통들의 네. 이재명 대표가 대표였었고 그때 그래요? 정청래 최고도 있었기 때문에 네. 자, 정확한 사실을 말씀드리면 네. 정동영 대선 후보 때 2007년입니다. 네. 근데 저는 2007년인지 2006년으로 보니 기억하더라고요. 누가 성남에 괜찮은 변호사가 있다. 한번 봐라. 네. 그래서 제가 봤어요. 그게 2006년 가을 겨울이었대요. 이재명 대표 기억하기는 저는 기억 안 나는데 그 사람이 괜찮아서 제가 픽업을 해서 중앙 캠프로 제가 센터링을 해줬고 네. 그리고 그때 정통들이라고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이 네, 네. 있었고 거기에 정통 사관학교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동안 하드 트레이닝을 해요. 그때 200~300명씩 모여서 네. 그때 회원이었어요. 이재명. 이재명. 그리고 그 대표가. 정통사관학 교장이 저였거든요. 네. 그걸 물려주는 게 저입니다. 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통들도 조직도 다 본인이 물려받고. 저도 언책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정동영 장관을 모시고 2005년 평양에 가서 김정일 만나가지고 네. 육자회담에 복귀시키도록 제가 하는데 네. 굉장히 저를 이뻐하셨어요. 네. 그러더니 2월 22일 날 그 영입인재 투어가 전주에서 있었거든요. 네. 와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십니까? 박 차장 이번에 당선되면 나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박 차장하고 셋이서 미국 가가지고 대북 정책, 한반도 평화 정책 완전히 뒤집어 놓고자 꼭 들어와라. 네. 무슨 뜻이냐? 여전히 정신이 맑고 굉장히 꿈과 포부가 크시며 동시에 뚜렷하게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라는 걸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올드보이 아니에요. 이분은. 그럼 질문이요. 네. 지금 트럼프가 되는 게 더 나을까요? 바이든이 더 나을까요? 누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이 중심이 돼가지고 동북아 평화협력 외교를 우리 당이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에 바이든이 없어도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상관이 없는데 트럼프가 객관적으로 조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김정은하고 인수위 시절부터 다시 연락을 할 겁니다. 그때 발생하는 문제는 뭐냐면은 대한민국이 실종된 한반도 문제의 해결. 그렇겠죠. 거기서 대한민국의 입지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지금도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윤석열은 그 상황에서 트럼프에게 또 어마어마한 줄을 대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네. 왜냐면 자기가 지금 우리가 분석하기로는 바이든한테 그렇게까지 다 빼주는 얘기를 했던 거는 사실 네. 자기 정권 유지거든요. 네. 미국의 호의를 잘 받으면 보이려고. 정권 유지하는 네. 그런 느낌이라서 야 트럼프 되면 정말 바이든 때보다 더 나빠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또 둘 중에 하나거든요. 저도 나름 준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면 그 바이든이 되면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되면 뭐가 될지 도가 될지는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렇죠. 이런 거고 그 오바마 때부터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략적 인내. 그 뭐냐면 그냥 하지 말자. 안 하겠다. 현상 유지하자. 뭐 이런 네.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하여튼 오바마가 했던 거 바이든이 했던 거 다 뒤엎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권을 우리가 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트럼프는 뭔가 큰 업적을 원한다. 그다음에 트럼프는 의외로 전쟁을 싫어한다.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업적을 내고 싶고 전쟁을 싫어한다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이 가야 될 방향과 상당히 일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누구 응원해야 돼요? 트럼프 저는 트럼프 응원합니다. 왜냐면 우리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가 일해봤는데
어떻게 일해야 될지 알겠어요. 근데 바이든은 아예 일할 게 별로 없어요. 미국 일을 하지 국민들- 말자는 거고. 우리가 그 생각을 하노이 노딜 때 네. 거기에 맞춰서 새날에 생방을 하기로 왔어요. 해설을 아, 하기로. 그랬었지 생각해보면. 와, 서강대교를 건너는데 노딜이야. 와, 이거 어떡하지? 네. 그때 당시 한국 모든 국민들이 엄청 네. 응원을 했잖아요. 맞아요. 완전히 남북 관계가 바뀌나 보다 했는데 네. 방송하러 오고 있는데 노딜 네. 그냥 그럼 방송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네.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 동계동에 가면 일단 1시간 정도 한반도 평화 국제정세에서 강의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말이 박복한 민족이고 천추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 클린턴이 평양 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을 미리 선발대를 보낸 거거든. 김정일 국방위원장 만났잖아요. 네. 근데 졌잖아. 엘고가 네. 연방 대법원에서. 네. 그렇죠. 졌죠. 네. 그래서 클린턴이 못 온 거예요. 못 간 거야 평양에. 네. 그때 그 한반도 운명이 여신이 비껴나갔다. 그래서 박복한 민족이다, 천추한이다 그러는데 그날 하노이 노딜 때 내가 서강대교 건너오면서 아.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더라고. 네. 와 이렇게 또 운명의 여신이 비껴가는구나. 아이고, 참. 네. 국정원 그래서 상황실에서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아. 그 이재명 정부에서는 반드시 네. 한다. 네. 그래서 박선원 영입도 했다. 그렇습니다. 한 겁니다. 네. 정동영 올드보이 아니다. 네. 여기 너무 나가시면 안 돼. 여기 진영의 정서라는 게 네. 완벽하게 다 돌아온 게 아니야. 그렇죠. 미안합니다. 네. 네. 그런 점도 있다. 올드보이는 맞다. 그러나 앞으로 지켜보겠다. 네. 이거죠. 마음은 청춘이다. 뭐. 네. 자 그리고 사진 한 장만 보여주세요. 지금 그 박지희 변호사 네. 경선에서 이기고 세- 올라간 3인방이에요. 네. 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그 아성을 다 깨트린 사람들입니다. 네. 네. 박지희 변호사는 의정부에서, 네. 박선원 우리 후보께서는 그 부평에서, 네. 광명에서는 김남인 변호사가, 네. 요거는 굉장히 가치가 엄청 높은 경선에 갖고 이기고 올라간. 찍은 사진이에요. 네. 네. 가치가 높기 때문에 같이 3명이 있네. 아하하하. 3명이 같이 있어. 네, 정말 기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근데 내가 대충 그 소통을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네. 우리 박선원 처장님은 고향 선배님이세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설날에 갔었거든요. 네. 차 타고 오면서 이창동을 지나면서 네, 제 동네입니다. 박선원 차장님 동네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던 그런 게 있어서 네. 나는 이제 이 세 분이 이렇게 영입 인재지만 경선을 통해서 올라간 네. 이 느낌사의 그 과정을 알잖아요. 사실 네, 엄청 네. 떨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저도 떨리긴 했지만 세 분처럼 떨질 않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다 이기는 지역에 사실상 보냈다고 보는 게 맞고. 김남희 변호사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왜요? 끝나고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꼭 얘기해 주세요. 세상 선거운동 마음 편하게 가시는 분 네. 정청래 최고. 네, 전혀 긴장감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진의 뽀샵질이 좀 저거 딴지일보에 물어봤죠. 저 사진 너무 예뻐요. 사진 뭘 쓸 건지 딴지일보에 네. 물어봤죠. 저게 인쇄 상태에 따라 좀 다르고요. 네. 그리고 저게 지금 화면을 보면 그렇잖아요. 네. 현수막으로 걸었는데 아주 정상적으로 잘 보여요. 아,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뽀샤시 해가지고 정청래 최고 한 20년 사진 보는 것 같은 느낌. 저거 원래 더 분칠한 것처럼 이상하게 된 거서 그래서 원색깔로 좀 돌려라. 그래서 돌려놓은 거예요. 아 그런 거였군요. 좀 근데 젊어 보이시는 것 같은데 잘생겼다, 근데. 많이. 네. 저게 지금 현수막도 걸려 있고 네. 저걸로 이제 가로 세로가 다 있는데 네. 저 현수막이 샘플입니다. 현수막은 저렇게 해라. 아, 근데 보니까 이제 물론 좋은 사진만 올리겠지만 네. 선거 운동하는 장면을 보면 저런 느낌이에요. 네, 이거 이 사진 너무 좋아요. 이렇게 친화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네. 지역 내에서 반응도 좋고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정청래 좋아하는 느낌. 카메라를 좋은 거 쓰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저렇게 어떤 핸드폰으로는 저 느낌 안 나오거든요. 잘 나온 느낌만 페이스북에 올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몰라서. 에이, 그러니까 네, 하여튼 아니 근데 보좌진도 훌륭하시고. 그 400만 원짜리 카메라로 찍는 게 있고 핸드폰 네. 아이폰으로 찍는 게 있는데 네. 화질이 똑같습니다. 그래요? 아이폰 요즘 좋아졌죠. 네, 좋아졌어요. 아, 핸드폰 저거 카메라가 너무 잘 좋죠. 나오는데. 아니 한국성 아이폰만 얘기해. 이런 것도 카메라가 지금 네. 5개 들어있잖아요. 근데 정 최고위님이 이 유권자를 만나실 때 여러 가지 말씀하실 텐데 짧게 어떤 말씀을 하시면 가장 공감이 있던가요? 공명이라고도 하는데요. 저는 걸으면서 주민들 만날 때는
네. 소위 말하는 여의도 정치 얘기 하나도 안 합니다. 일상. 네. 일상 얘기하고 그리고 제 쇼츠에 다 나와 있어요. 쇼츠 그냥 있는 대로 다 올리거든요. 그러면 만나면 일단 인연을 얘기합니다. 아 그때 언제 만나셨죠? 어머니 그때 경로당에서 제가 노래했잖아요. 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 맞아. 뭐 이런 네, 얘기. 네. 뭐 이런 얘기하고 그 박스 주워서 네. 그 1kg에 40원인가 그렇대요. 네네. 그거를 팔아가지고 그 돈 어디다 쓰세요 했더니 야 기부를 하더라고 성당에. 근데 이 치아도 이제 다 이제 이렇게 네. 없으신데 네. 제가 3번을 만났어 연속으로. 네. 그랬더니 아 어머니 3번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는지 알아요? 무슨 3번을 만나? 경로당에서 만나고 어디서 만나고 어디서 만나고. 다 기억을 하시는구나. 다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있잖아요. 그냥 우리 시골의 한 동네처럼 네네. 그 동네에서 이제 만나는 분들 네네. 근데 주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의외로 동네에서는 정치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정권 심판 이런 얘기도 저는 네. 의외 안 해요. SNS는 하죠. 네네. 예. 왜냐하면 다 압니다. 제가 다니면 정권 심판의 상징이고 그런 걸 다 알아. 아, 예. 그거보다는 차라리 친숙하게 네. 대중적으로 친숙하게 해서 네. 저를 지지하게 만드는 게 정권 심판의 대열에 네. 합류를 시키는 거예요. 운동권 정산의 네. 상징이기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정말 눈높이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복지 쪽 활동하면서 어르신들도 많이 만나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르신들 만나면 정말 이제 눈높이 맞추고 말씀 많이 드리고 하면은 손녀 딸 보듯이 이제 그 딸 보듯이 그렇죠. 너무너무 예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정치인이라는 것은 사람과 공감을 하고 소통을 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고란 PD님, 제 쇼츠에 들어가가지고 좀 내리다 보면 70만 조회에 나온 게 있습니다. 쇼츠가. 네. 그거 직접 보여달라고. 네, 그거 왜냐면 네. 망원시장에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제가 쇼츠를 무지하게 지금 생산을 많이 해내고 있는데 하루에 네. 대여섯 개, 7-8개 막 올리거든요. 네. 우리 민주당 후보들이 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정청래 오히려. 스쿨 다시 시작하시. 제가 계속 이렇게 하는데 이게 70만이 간 게 아무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한번 네. 들어보세요. 네네. 왜냐하면 거기에 정치 얘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네. 70만이에요. 음. 그리고 1번이네 이거 있잖아요. 이거 재밌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것도 네. 20만, 30만 막 앞으로 올라갈 건데 그래서 일단 대중 친화적, 네. 친숙함. 네. 근데 요즘 제가 하나 확실하게 느낀 게 있어. 요즘 제가 너무나 잘 웃어. 그냥 막 웃음이 나와요. 아이 하문경이가 나왔으니까 웃지. 아니 그래서라기보다는 네. 웃는 왜 것도 나와, 자꾸 웃어야 잘 웃더라고. 네, 그건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요즘 걸핏하면 웃어요. 네. 그러니까 웃으니까 너무 보기가 좋다는 거야 사람들이. 네. 맞습니다. 브란 PD 준비됐어요? 그 밑에 쭉 내려가봐. 아까 내가 이야기하고 있을게. 네. 그 샘플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자, 그러니까 그런 거고 어쨌건 정청래 최고의 이제 구독 들어간 김에 구독이나 좀 하자. 들어간 김에 이 쇼츠는 있잖아요. 1분 이내 59초 하는 거잖아요. 이건가 보다. 아니야. 아니에요? 저것도 많이 나온 건데 네. 저건 너무 간단한 거니까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제가. 대화하는 네. 장면. 네. 쭉 내리다 쇼츠 내리다 보면 인기 순으로 하면 되지 않아요? 위에? 400만짜리 있어가지고. 아. 70만짜리가 대충 있다는 70만. 건데. 네. 네. 70만. 그 밑에 있습니다. 바로. 더 아래. 네. 아닌데? 몇 번째? 좀 더 내려보세요. 아닌데 없는데요? 70만짜리가 안 보인대요. 뭔가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이건데요? 저거요. 저거. 이거 봐봐요. 네. 이거. 네. 소리까지 한번 틀어줘 보세요. 되게 친절하시다. 소리 왁창 키워도 되겠다. 원래 원본이 소리가 작은 거예요. 저거는. 아니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잘 안 들려요. 네네. 좀 다시. 아주 나온- 간단합니다. 나온 있어. 1분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오늘 경의선 숲길공 오는데 네. 80 정도 되신 할머니 두 분하고 할아버지 있는데 네. 근데 가니까 그래요. 소나무도 1번이네, 소화전도 1번이네 그래요.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네, 저거 쇼츠 보고 있대요. 보고. 제가. 와. 너무 재밌다고. 자, 보겠습니다. 2005년도 아, 이사 간 줄 알고 있는데 저 거기 살아요. 아 그래요? 네. 대진 사세요? 예, 데려왔어요. 몇 동이요? 찾으세요. 저 2005년 그건 이사 갔다고 아니 그래서 101동. 아, 그 일본에 사시고 이사 갈 데가 없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머님 지금 댁이 어디세요? 저는 성산 이동 대리만 갔어요. 대리만 갔어요? 예예예. 원덕에 있는 거? 네 그렇습니다. 아, 지금도 거기 사세요? 거기 2005년도부터 살아요. 아, 나 이사 간 줄 알고 있는데 저 거기 살아요. 아 그래요? 네. 대진 사세요? 예, 데려왔어요. 몇 동이요? 100동. 찾으세요. 저 2005년 이사 갔다고 아니 그래서 101동. 일본에 사시고 이사 갈 데가 없어요.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네. 이사 안 갔어요. 해서 저 2005년도 살고 있고요. 이사 갈 네. 데가 없어요. 근데 저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네. 근데 저게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대로 네. 그냥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네. 정치 현안 이야기 잠깐 한번 해볼게요. 네. 정치 현안 이번엔 또 우리 당 이야기여서 자 지금 민주당 경선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는데 네. 이재명 대표 이하 모든 민주당 구성원이 깜짝 놀랐다는 맞아요. 정말 당원이 최고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뭐지? 네. 이게 뭐지? 네. 이게 뭐지? 하다가 입이 다 쩍 벌어진 상태에서 네. 지금 투표율도 높았다는 거잖아요. 네. 맞죠? 투표율 엄청 높았다면서요. 네. 엄청.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지 않는데 관심이 많았던 지역이 70%가 넘었습니다. 권리당원 투표가 보통 30% 많으면 40%입니다. 네. 근데 75% 나온 데도 있고요. 그리고 김남희 변호사 같은 경우도 광명을 같은 경우도 60% 넘었다는. 가감산을 빼고도 내가 이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예요? 네. 오. 그래서 벼르고 있었고요. 저는 감지를 했어요. 감지를 하고 네. 이게 갈수록 이게 더 심화되겠다 이게 당원들이. 그리고 양문석 있지 않습니까? 네. 하루 전날 제가 전화했어요. 네 이긴다. 여기 원래 멤버. 원래 네. 이 프로그램 원래 멤버. 양문석. 네 이긴다 그랬어요. 했더니 형 진짜 이겨. 이겨. 제가 그랬어요. 단언을 했어요. 근데 진짜 이기더라고. 왜냐하면 이게 흐름이라는 게 쭉 있더라고. 네. 그리고 제가 이상하게 촉이 틀린 적이 없어요. 제가 고민정 최고한테 그랬어요. 거기도 이겨. 근데 여론조사 한번 나오는 거 봐봐. 7% 정도 이길 거야. 정확하게 7% 이기는 걸로 강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흐름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흐름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 있고 다 마찬가지 건데 정권 심판에 대한 밑바닥 정서가 서리발처럼 지금 예. 견고하게 제가 대나무 뿌리처럼 견고하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민주당을 도구로 쓰려고 하는 정권 심판에 대한 욕구가 가득 찬 분들의 네, 분노한 욕구 분들의. 편출이 네. 될 것 같고 그리고 투표장에는요 제일 센 것이 반대하러 분노의 투표 행렬이 맞죠. 가장 센 거고요. 두 번째가 동정심이거든요. 지금 일종의 조국 혁신당, 조국 현상은 두 번째입니다. 측은지심에서 네. 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선원 후보도 처음에 경선하라고 하니까 좀 내가 이러다 지는 거 아니야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커다란 전략에 의해서 다 경선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적인 구성에서 아마 대전환이 일어났는데 그건 하나의 방향이다. 즉 네. 능력이 있느냐 제대로 싸울 것이냐 네. 국민들 시민들 주권자의 뜻을 받들 것이냐 라고 하는 분명한 흐름. 네. 그것에 동의가 된 사람은 이기고 동의가 되지 않은 사람은 이기지 못했다. 이게 20년 만에 공천혁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17대 총선 제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개혁 덕분이거든요. 그때 경선이 처음 시작됐습니다. 경선 제도가. 네. 17대 때. 그래서 제가 경선으로 이겨서 내가 국회의원 됐거든요. 그때는 다 개파 보수에 줄 서서 공천받는 거였거든요. 2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 이번에 그 정신이 완성된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20년 만에 공천혁명입니다. 이게 지금. 근데 더 재밌는 현상은 이게 공천혁명이다 하면서 지지자들이 이걸 환호하는 거예요. 네.
왜? 네. 아 이쪽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쪽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경기 남부에서는 어떤 예를 들면 김남희가 됐는데 네. 경기 북부에 박지혜 변호사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고 네. 하는 어떤 연대의식, 네, 공감대가 약간 동료의식. 네, 공감대가 많이 그러니까 형성이 됐던 것 언론에서 같고요. 잘못 떠들고 있는 것이 뭐 비명이 다 죽고 친명이 살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설령 비명일지라도 잘 싸울 것 같은 사람은 다 살려줬어요. 네, 맞습니다. 과천의왕의 이소영 살았잖아요. 네. 네. 이현주 전 의원 살았잖아요. 네. 그래서 친명 비명이 아니라 네. 지금까지 해온 행실이 어떠냐. 그렇지. 앞으로 어떻게 행실을 보일 것 같다. 네. 거기에 따라서 살리고 죽이고를 다 한 거죠. 그 시작점 중에 김은경 혁신이가 있었다.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네. 대의원 비율 어쩌고저쩌고 또 네. 있지만 왜 시점마다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 네. 이재명 대표 지키자고 또 들어오고 네. 대선 때 들어오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번에 제대로 효능감을 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찍었더니 진짜로 네.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돼버리네 이거 네. 있잖아요. 당원으로서의 뭔가 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들을 정말 느끼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저희 지역에서 당원 투표율이 엄청 높았는데 제가 요즘 광명 거리를 다니면 당원입니다 하고 그렇죠. 오셔서 네. 악수 청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민주당원이에요. 제가 정말 이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원들이 민주당에 대한 그 자부심이 더 높아지고 민주당이 정말 민주적인 당이다. 내가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효능감을 느끼시는 걸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어떤 정당인가를 제가 말씀드리면 혁신위에서 제안한 걸 우리가 대부분 못 받았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하위 10%는 30%로 하자. 네. 그거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엄청난 효과를 발휘한 것이고요. 근데 그때도 혁신위를 저는 만드는 걸 반대했습니다. 근데 의원총회에서 만들어야 된다. 왜? 이재명 지도부를 흔들기 위해서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본인들이 당한 것이 됐는데 그때 김은경 혁신위원장 제가 지금도 전화번호를 모릅니다. 그때 혁신위원들, 외부 혁신위원들 전화번호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다 이재명 친명으로 다 구성됐다. 엄청 공격해댔죠. 이재명 대표 단식할 때요. 아침에 이제 가서 잠깐 앉아있는데 어떤 여성분이 옆에 앉아있어. 근데 그 여성분한테 사람들이 막 눈치다는 거야. 앞에 앉아있는데 난 누군지 옆에 있는지 몰랐어요. 했더니 김은경 혁신위원장이에요. 거기서 얼굴 저 처음 봤습니다. 이번에 공천관리위원들 있잖아요. 네. 외부 공천관리위원들 전화번호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짬짬이에서 이재명이 뭐 꽂아서 이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맞아요. 혁신위부터 지금까지 해온 게 시스템에 의해서 맞죠, 움직였다는 맞죠. 거죠. 그 결과물이 이번에 네, 그렇습니다. 빛을 발했고 네. 요거는 결과로만 놓고 보면 혁명에 가까운 거다. 그러니까 이게 혁신공천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네. 말하자면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가 아니고 민주당 지금 혁명위원회처럼 돼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진짜 김남희 후보님 네. 그 저 얼굴은 알았어요? 이름을 알았어요? 아, 당연히 알았죠. 혁신일 때, 혁신일 네, 때. 혁신일 때 근데 뵌 적은 없죠. 뵌 적은 없잖아요. 뵌 적 없어요. 그때 저 전화번호 몰랐잖아요. 네, 몰랐죠. 통한 적도 없어요. 네. 저는 그 네. 혁신위원들 있잖아요. 단 한 번도 상견례한 적도 없고 스쳐 지나가면서 본 적도 없어요. 맞아요. 뵌 적 없어요. 개입하면 네. 안 되니까 일부러라도. 네. 근데 그때 혁신위 때 네. 드러났던 게 사람들 깜짝 놀라게 했던 게 민주당 권리당원이 250만이다. 이게 드러났었고 네, 맞아요. 이번에 보니까 민주당의 당원 전체가 460만쯤 된답니다. 이 어마어마한 조직은 세계 사적으로도 없다 그러던데.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사실 혁신이 할 때 의원님들이 저희들에게 혁신 위원들에게 그렇게 우호적이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느낌이 뭔가 이제 당의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걸 감지를 하셨는지 상당히 이제 견제 같은 이런 서로 느낌이 있었죠. 긴장 관계였고 네, 상당한 긴장 강원도인가 관계였죠. 어디 우리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 네. 긴급하게 모였다 흩어졌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만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혁신위에서 바로 1시간 후에 뭘 발표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발표 내용을. 뭘 발표할지도. 우리 그래서 혁신위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 혁신위 뭘 발표하는데 뭘 발표하는지 몰라. 네. 그래서 혁신위에 대한 대책회의를 했다니까요. 현장에서. 네. 그 정도였어요. 정청래 진짜 혁신이네요. 수석 네. 최고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날 밤에 경선 결과가 나오고 네. 내용은 다 알고 있잖아요. 네. 되게. 그래서 최고위원회를 들어가잖아요. 네. 비공개 같은 데 가면 최고위원들도 놀라지 않아요? 초반엔 진짜 심했을 것 같은데.
어젠가요 그저께인가 우리 수요일 비공개 최고위 하는데 그 비공개 최고위 하는 시간에 경선 결과를 발표한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있어. 그냥 다 유튜브 보고 있어. 야 어떻게 되지 결과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전화해가지고 아 최고위니까 미리 알고 있지 않냐. 몇 시간 전부터 얘기해요. 우리도 모른다니까요. 이재명 대표에서 들어오면서 아 거기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네. 그런 원래 이제 거라니까요. 원래 그 다 아시지만 해보셨지만 후보 대리인이 참관을 해요. 네. 네네. 그래서 다 동의를 받고 결과를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네네. 감사한 없이도 김남희가 이겼다는 건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리인이 자기 보스한테 전화를 하죠. 이겼습니다라고. 전화를 못 해요. 왜요? 핸드폰 다 압수돼요. 뺏어요. 아 그래요? 네, 핸드폰 네, 압수돼서 전화 나와서 나온다니까? 나와서. 아니, 끝나고 끝나고 나와서 근데 끝나고 나오는 시간보다 발표가 더 빨리 나요. 아. 네, 그래서 저는 미리 알지 못했고요. 아. 네. 네, 그래서 그럼 발표로만 알고 뭔지 알게 된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돼요. 네. 우리도 이제 유튜브 보고 해. 거의 시간이 차가 없어요. 아니 왜냐면은 네. 발표를 하시러 올라갈 때 네. 비로소 우리 참관인들은 나와서 핸드폰을 켜요. 그러니까 거의 시간차가 없어요. 더 네. 늦거나 네. 절대 빠를 수가 그렇죠. 없어요. 빠를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럼 한 그래서 30초 빠를 수 있겠구나. 네. 아니 우리 참관인 얼마나 웃기냐면은 이겼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 한 30일 더 고생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뭐야 되면 된 거 말하네. 30일을 뭘로 고생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 네. 지도부에서도 알 수 경선 없어요. 결과가 발표 네. 되는 상황에 누가 떨어졌고 올라갔다를 네. 이 정도일지는 몰랐던 거잖아요. 몰랐습니다. 그럼요. 그렇죠. 그럼, 왜냐면 어. 그날 6시에 투표가 마감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거를 업체가 집계를 해가지고 참관하는 시간이 저녁 7시 반인가 아. 8시였기 때문에 그 1시간 사이에 뭐 거의 아,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 내 있는 말의 요지는 미리 네. 알았냐 몰랐냐가 네. 아니라 네. 제대로 이 경선 결과가 나올 거라는 것 자체를 왜 이런 게 예상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죠. 정청래 네. 최고가 정치 네. 아주 최고수잖아요. 네. 그러면 대충 흐름이 처음에 있을 때 초반 경선이 발표될 때 아 이 사람은 좀 위험한데 10분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 많은 사람을 당원이 떨어뜨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결과에 대한 예상은 못했을 거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못하죠. 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 어떻게요? 왜냐하면 흐름을 보면 알거든요. 어. 네. 그리고 제가 유튜브 댓글 유심히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딴지 일보 그 네. 게시판 한 10년 정도 제가 활동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글 쓴 게 1000번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댓글 보고 흐름 보잖아요. 아 네. 그럼 어떻게 흐르가 가겠다. 그래서 제가 최고위 때도 조국 신당 만들어지면 이거 만만치 않은 기세다라고 제가 처음으로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있잖아요. 네. 그 댓글 반응 보면 알거든요. 음.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정봉주 살리자. 예. 정봉주 네. 살리기 그냥 광풍이 지금 열풍이 불고 있고. 지금 댓글창에도 정봉주 이야기만 다 하고. 정봉주 얘기만 할 거예요. 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오전에 오마이뉴스 1시간 인터뷰 생방송 하고 왔는데 네. 거기서 다 댓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최고위원회가 없다고. 네. 좋은 소식인 거죠. 아, 자, 그렇죠. 자 어쨌든 경선 마무리 단계에서 지금은 이제 여론조사를 봐도 확 바뀌고 있는 게 느껴지고 네. 총선은 그런 얘기까지 해요. 지금 언론들이 일제히 한동훈을 때리고 있어요. 네. 한 게 없다. 한동훈이 한 게 없고 네. 사람들이 지쳐간다. 네. 한동훈 입에서 이재명만 나오지만 네. 기자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말이 쓸 게 없고 네. 결국에는 한동훈이 지금 소모되어서 지금 이제 마지막 불꽃을 그리고 태우는 중이에요. 공천도 너무 정말 전혀 혁신적이지 않은 공천이었잖아요. 연령도 너무 높고 그리고 거의 이제 청년이나 여성들도 없고 그리고 한동훈이 픽한 사람들은 험지로 가더라고요. 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요. 공천이 끝나잖아요. 네. 그러면 무서움이 사라집니다. 겁날 게 없죠. 그렇죠. 그래서 네. 공천 받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종섭 맞죠? 도주대사? 맞습니다. 네. 그거 잘라라. 네. 벌써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렇죠. 너무 국민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거를 치를 문제 수 있는 없으니까. 후보들 이 사람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네. 자기 공천 받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말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동훈하고 그 어깨동무하고 뭐 이런 사진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막 지금 걸어놓죠. 네. 순식간에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거. 저희 상대 후보님도 한동훈과 같이 네. 찍은 사진 올리셨더라고요. 그 자 그럼 이야기 이제 자연스럽게
두 분도 관련이 있어 보여서 예. 이종섭 도망간 사건으로 네. 한번 잠깐만 가볼게요. 예. 이게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일제히 지역에 가면 민주당 마포에서 찍어온 건데요. 네. 정확히 말하면 정청래 페이스북에 훔쳐왔는데 범죄 혐의자가 웬 호주 대사 네. 이런 게 실제로 지금 여론을 굉장히 많이 흔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전형적인 검찰의 문제 해결 방식이에요. 제가 이제 검찰 고위직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절대 검찰에게 걸리지 않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 검찰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도피, 두 번째 부인, 절대 인정하지 마. 또 2부, 네, 세 번째가 권력. 3빼.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이종섭이 관련된 최상병 사건 정도는 그들의 판단이 네. 사실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지만 권력으로 억누르면 된다. 보도 안 되게 되고 뭐 우리 군 검찰단 억압하게 되고 박정훈 대령 못하게 하고 네. 그러면 된다. 그래서 백을 사용했어요. 권력을 동원한 겁니다. 근데 그걸 뚫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인 대통령실 관련 없다. 네. 뭐 국방부 고위 관계자 내가 직접 지시한 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다가 안 되니까 도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도피, 부인, 권력인데 이 검찰 정권이니까 낮은 단계부터 쓴 거예요. 권력으로 막아보고 안 되면 부인으로 안 되면 도피. 즉 범죄자다. 정권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잘못된 행위가 있음을 스스로 시인한 행위다. 이제 우리가 압송 투쟁을 해야 됩니다. 도주대사 압송하라.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잘하셨네요. 네, 도주대사 압송하라 간단하게. 문제는 이 사건이 사실은 추정컨대 윤석열이 주범, 네. 이종섭이 종범 이 상태잖아요. 우리 네. 변호사님은 그렇죠. 이런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야 돼 이거? 근데 제가 잘 푸는 정말 방법. 놀라운 생각이 드는 것은 국민에 대한 부끄러움이 전혀 없다. 그래서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저 명백한 범인 도피 행각을 벌이는 것이 과연 이게 국가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래서 한국 사회가 유지되고 있었던 기본적인 원칙들이 무너져 버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헌법의 원칙이나 법률에 정해져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예 무시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너무 똑똑하다는 거죠. 이제 이게 문제라는 것을 예전에는 그냥 언론에 잠깐 나오고 말면 모를 수 있지만 이제는 뭐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인터넷 게시판이라든지 이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확대하고 얘기하고 또 말을 하다 보면 예. 이것을 그냥 덮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 정 법으로는 어떻게 어떤 여러 가지 정확하게 어떤 죄가 될까요? 그러니까 범인 도피죄 따로 그런 해당할 수 죄가 있다고. 있나? 범인 도주 네네 뭐, 있죠. 예. 그걸 근데 좀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예.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 범죄 행위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 실수도 있고 해서 인사 교체를 했어요. 인사 교체를 하니까 이제 공수처에서 수사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입을 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닫게 해야 되잖아요. 입을 닫게 하는 것은 결국은 떡을 하나 줘서 이거 먹고 사라져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도피, 유도, 유인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네. 스스로 내가 겁이 나서 도망간다는 것과 전혀 다른 행위죠. 이거는 조직 범죄로 근데 이거는 근데 범죄인지 아닌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적인 행위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의 행위는 통치 행위고 그건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인데 정치적인 행위라는 건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국민을 손으로 그렇죠. 뽑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통치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나는 괜찮다. 이 정도 아나무인으로 행동해도 아무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적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네. 없다.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총선에 영향을 이게- 확실히 미칠 것이다 이게 생각합니다.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요. 네. 선거 전은 15일 전부터 시작되지만 네. 총선은 사실상 막바지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공천까지 끝나가는 네. 상황이라 네, 네. 지금은 공천한 인물들에 대한 그 그게 아니죠. 이슈였다면 네. 이제는 완전히 전국으로 흔들 만한 이슈를 네. 스스로가 만들어준 맞아요. 것에 정부가 가까워요.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인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일처리 방식이 이렇게 진짜요. 부도덕하다는 거예요.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그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사건의 흐름이 정권에게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럼 차단하다가 무마시키는 방법이 새로운 자리를 줘서 도피하거나
인사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인사 교체를 하지 않고 승진 대상에서 이제 올라온 사람 오히려 승진시켜 줌으로써 회유하는 철저히 이거는 뭐라 그럴까 이게 자리를 놓고 뇌물이나 회유책으로 쓰는 아주 네. 치졸한 정권이에요. 이게 아마 총선 전체 득표율에서 한 3%좀 더 네. 마이너스 깎아먹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좀 이제 들고 일어나야 돼요, 정말. 그러니까 이번에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요. 선거를 할 수가 없죠. 예. 여러분들이 이번 경선전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한 10가지 있어요. 뭐냐면 네. 기성 언론의 뉴스 같은 게 안 먹히는구나. 기성 언론 뉴스는 지금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네. 저쪽 메시지대로만 하면 맞아요. 민주당이 이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친명 아, 흔사 잘안 뭐 이런 거 먹히는구나. 계속 얘기하면서. 예. 두 번째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깨어 있구나. 네네. 그리고 민주당 권리당원 숫자가 많기 때문에 네네. 제가 그 용인정을 예를 들거든요. 거기는 완전 국민 경선이었어요. 네. 거기에 이현욱 같은 좋은 후보가 있었지만 네. 이현주 후보가 한 방에 되는 이유를 제가 스스로 느꼈어요. 일반 국민들이나 민주당 지지층이나 생각이 네. 똑같다는 거. 네. 이걸 보면 도도히 윤석열 심판 여론이 엄청나게 살아있구나. 그렇죠. 잘 싸우는 사람 원하는 전국적으로 거죠. 이게 네. 바람이 불겠구나 싶었던 네. 바로 놀라운 경선이었다는 거죠. 정채고 의원님은 이제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과연 400만이라고 하는 당원 하나의 정치적 지향을 갖고 호불호를 가리고 정의로움으로 가득 찬 이들 어떻게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화된 힘 노무현 대통령 말씀처럼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제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강연을 엄청 하고 다녔어요. 그때 컷오프에서 이제 국회의원 아닐 때.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권의 성격을 얘기를 쭉 했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그 갑오 농민혁명 이후 최초 민중이 현직을 끌어내리고 대통령을 세운 130년 만에 무혈 혁명이었다부터 시작해서 네. 쭉 얘기하고 마지막에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대통령이 핏값으로 쌓아올린 금자탑이다. 이게 이제 5가지 성격 규정하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그 서거 때 실제로 오프라인에 나와서 실제로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이 500만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네. 대충 계산해 보니까 그런 군대는 없다는 거죠. 그런 군사들은. 그래서 그분들이 결국은 탄핵도 앞장섰고 그렇죠. 문재인 정부도 세운 거잖아요. 네. 이번에 민주당 후보들 경선에 참여해서 현역 물갈이 아주 심판을 했던 네. 우리가 윤석열 정권 심판하기 이전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먼저 심판해 버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권리당원, 일반당원 포함한 이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혁명이잖아요. 이 에너지가 기운이 결국은 본선 때도 위력을 발휘할 맞죠, 것이다. 맞죠. 거기에다가 하나 먹잇감을 딱 줬어요. 이채 양명주 중에 이채에 해당하는 지금 최상병 억울한 죽음에 관련해서 호주 대사까지 보내는. 네. 그러니까 이게 MBC가 보도를 안 했다면 그냥 이미 내보내고 없어졌을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권이 네. 좋게 얘기하면 무능한 거고 정치적 감각이 없는 거고 정무적 판단이 없는 거예요. 좋게 얘기하면. 그리고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나쁜 정권이죠. 나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동안에 윤석열 정권에 제가 모두 발언 때 최고위 때는 10대 폭정이라고 했거든요. 그 기억을 리마인드 시키고 있어요. 지금. 되살려 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맞아 그런 일도 있었지. 이제 근데 잠시 잊었던 후쿠시마도 있네. 그렇죠. 홍범도 장군 흉상철구도 있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네. 아스팔트가 들고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맞습니다. 사실은 이번 총선은 윤석열이 2년 동안 국민을 배척했기 때문에 네. 총선을 민주당이 이겼을 때는 단순하게 여소야대 이렇게 할 수 있는 선거가 아니에요. 윤석열 입장에 생각이 있다면 자기 안위가 걸렸을 수도 있는 선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상황에서 그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아니 뭐 이종섭이를 빼돌리면 그게 네. 전형적인 장도놈이 아닙니까? 숨기기만 하면 끝나냐고 몸뚱아리가 그대로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망원시장 월드컵 시장 가잖아요. 그 생선가게 가잖아요. 그럼 조기를 보면 조기종식? 뭐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나는 거야. 그럼 갈치를 보잖아요. 갈라치기에 당하지 말지.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전투력이 상승하고 있어요. 네.
조기 종식 좋습니다. 네. 시민들의 반응이 너무 뜨거우실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요.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면 와서 너무 열받아서 잠이 안 온다. 막손 부여잡고 이런 분들도 맞죠, 많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키워드가 시장 다니다 보면 네 가지입니다. 경제 폭망, 민생 파탄, 못 살겠다, 갈아보자예요. 온통 그러네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도 무슨 잔당들이 남아갖고 이 전국 1000명 전화 면접 여론조사로 민주당이 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웃긴 사람들인 거고. 네. 그리고 지역으로 가봤어. 맞아요. 현장 민주당 분위기예요. 네. 격전지에서 이기고 있는 자리가 한 클래스 없는데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할 거냐고요. 네. 그건 방법이 그것밖에 없고. 김남 후보님, 네. 제가 그때 교육할 때 네. 제가 예전에 정치 광고회사 카피라이터 출신이라고 얘기했죠. 네. 못 살겠다 심판하자.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승만 때로 돌아간 거예요. 지금 시대도 이승만 때로 돌아갔잖아. 맞아요. 거기에 맞는 구호. 자, 저 슈퍼챗하고 이거 좀 읽어드릴게요. 일단은. 자, 김영국님, 전영민님, 분노의 똥침님, 이동권님, 내 정치관님이 옳았다고 만들어준 새날 스타벅스는 제가 별로라 커피 땡땡 라면 4분 커피값으로 충분할 듯 거들나는 살림에 또 더해지는 즐거운 무게감. 야, 이분 훌륭하시네. 이동권님, 에라 모르겠다. 내 하나의 삶 거들라도 우리 민주당 압승해서 우리나라의 삶이 살아난다면 기꺼이 후원하리라. 김남희 후보님 계좌 나오면 또 제 삶 네. 거들 좀 내겠습니다. 나중에 즐거운 한 번 더 마음으로. 후원. 아까 이분이 네. 지금 네, 박선우 후보님 부탁드립니다. 네. 후원했다고 하시는 분이고요. 고맙습니다. 자, 김형님,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총선 승리하여 무도한 정권을 꼭 심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청래 의원님, 계양갑은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너무 조용해서. 이재명 대표는 계양 을이세요. 계양구 갑도 잘 되고 있을 거고. 강강술래님, 지금은 비록 광명에 살지 않지만 광명에서 초중고 나온 1인으로서 친구들에게 연락 많이 하겠습니다. 김남희 후보님 화이팅 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동건님 파란색이 좋아서 이유 없이 야. 하셨고요. 다음에 잼바라기님 당대표님 정봉주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산부인과를 가면 지금 바뀌었다고요. 이번에 이제 딸인지 아들인지를 알려주는 게 불법이었잖아요. 네, 이제는 그래서 괜찮죠. 다른 표현을 했었잖아요. 옛날에 예를 들면 파란 옷 준비하세요. 파란 옷 준비하세요. 빨간 옷 준비하세요. 네, 분홍색 준비하세요. 네. 이런 거 있었는데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뭐요? 댓글창에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건 조금. 아 그냥 내가 뭘 조금 해 생각해. 조금. 네? 아니 저는 댓글에 올라오는 여러분들의 심정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됐죠 뭐. 계양 우리 이재명 대표 지역구 옆에서 본 거 한번 말씀드릴까요? 예, 가깝죠 거기. 네,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금방 소문이 옵니다. 대표님이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조용했는데 밥집, 술집, 국집 전부 몰려든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이 대표님이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러면 길가에서 이 대표 이 대표다 해서 오는 게 아니고 네. 무슨 사발통문 돌린 것처럼 네. 봉화보를 올린 것처럼 갑자기 우수수수 건물에서 튀어나와가지고 네. 이재명 연호하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완전 상대 후보는 이제 좋게 말해서 아, 소외되고 그게 있고. 여론이었다. 아. 이제 그 여론이 자, 그다음에 아마추어님. 내일 한동훈 광주 오는데 경호에 사복 경찰과 300명 투입한다는데 뭔가 그런 그림 맹글려고 하는 건 아닌지 조심해야 할 듯. 제가 이거 오늘 잘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왜냐면은 사고 나면 안 돼요 지금은. 맞아요. 차라리 한동훈이 무사한 게 낫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분노 표출한답시고 지금 그 도태우 같은 사람 공천했답시고 분노해가지고 한동훈 사고 내면 안 돼요. 자작극도 하면 안 돼. 자, 이동건님 파란 나라를 보았니? 응? 4월 10일에 그 요즘에 유행하는 노래가 있답니다.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동건님 어린 인상 어린 목소리 여린 인상 여린 목소리 근데 우러나오는 강한 내공 김남희 후보님 화이팅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나님께 제안을 하겠습니다. 뭔데요? 제가 그거 유행시키지 않았습니까? 12시에 때려요. 아, 그렇지, 그거 있잖아요. 그렇지. 그거 네.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그거 네. 제가 유행시켰잖아요. 그리고 뭐 뉴스공장하고 같이. 네. 이번에 디올백 노래 하나 좀 만들어주세요. 새날에서. 디올백? 네. 의사들이 네. 의사 집회할 때 네. D, 올 전부 100 해가지고 모든 걸 되돌려 놔. D, 올 100 이게 구호였어요.
노래 하나 만들어주세요. 동요로. 알겠습니다. 애들이 좀 부르고 다녀야 돼. 서동요를 디올백, 디올백. 만들어서 서동요가 나와야 돼요. 네, 디올백 자, 서동요. 마지막으로 네. 두 분. 명품 가방을 보았니? 뭐 이런 거 있잖아. 애들. 바로 나오네요. 그러네. 네, 네. 지금 인재영이 분들도 인터뷰가 다 끝나가요 이제. 네. 그거 있잖아요 또. 어. 따르릉 비 깨어나세요. 이것도 있지만 디올백 얼른 받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 만들으라고 하나. 역시 알겠습니다. 카피라이터 네, 출신은 네. 다르십니다. 네. 역시 천재야. 천재네. 진정한 정치 천재는 정봉주가 아니고 정청래다. 아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정청래랑 정봉주랑 20년 만에 네. 국회 활동하는 걸 같이 활동 한 번만 보여줘도 달라. 앞으로 잘나라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니까. 자, 다음 주 나오시는 분들 좀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렇죠. 네. 예정대로는 지금 김준환 후보, 임광현 후보가 다음 주에 네. 이번 주네요. 아니 다음 주네요. 비례. 다음 주 네, 월요일 네. 나오는 걸로 돼 있고요. 나머지 보면 확정된 분들은 이제 거의 안 남았고 한두 명 더 남았다는 말씀드리고. 네. 자, 어차피 여러분들은 지금 새날에서 워낙 많이 나오셔갖고 네. 모르는 분들이 없어서 마무리만 가고 좀 네. 왜냐하면 후보들은 정청래 후보 포함해가지고 우리 진영의 장수들이잖아요. 장수들이 어떤 확실한 각오를 보여주십시오. 네. 우리 민주당의 공천혁명 제가 이겨야 완성되는 겁니다. 홍영표가 저를 이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안 되죠. 저는 간절합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민주당이 제대로 이번에 총선 승리를 완성시켰다. 종지부를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분. 네. 안녕하세요. 광명을 예비후보 김남희입니다. 저는 이번에 광명에서 당원들의 뜨거운 열망 그리고 시민들의 열정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열망에 부응해서 정말 제대로 싸우고 좋은 역할을 하겠습니다. 광명을 발전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하시네요. 정치권 안 하셔도 되죠? 네, 마포를 마포답게. 아. 마포는 정청래. 마포의 대표 일꾼. 네. 저는 4월 10일 이후의 방송들이 너무 궁금해요. 어떤 표정으로 할지. 그게 나쁜 쪽은 아니에요. 얼만큼 더 기뻐할지지 네. 나쁜 쪽은 아니고 사기 죽으실 필요 없고 당당하게 우리 지역구 나가시는 우리 250여 명의 우리 장수들께서 모두 생활하면 윤석열은 끝납니다. 그렇잖아요. 네. 자, 잘 싸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네. 새날 방송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세 분 고생하셨고 네. 또 다음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